꾸준하게 돈을 버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굉장히 인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건 이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소진율도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크리스탈님께서 지금 혹시 올해 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유난히 얘는 좀 좋게 보인다. 얘는 유난히 계속 기사에 많이 뜨더라. 얘를 좀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좀 산업 주식이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업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사실 저는 기사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기사에 자주 나오면 항상 고점이기 때문에 슬쩍 나오는데 그게 좀 스케일이 크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 그런 종목.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좀 더 주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거는 일단 엔터 산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JYP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엔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불패 신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산업이라서 또 순간 혹했는데 혹시 그럼 엔터를 좋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우선 일단 올해 이제 대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장 포인트를 가져왔고, 특히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약 70%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콘서트 관객 수가. 하지만 아직 좀 남아있는 숙제가 이제 공연장 내 수용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더 풀릴 수밖에 없고 이제. 네. 그래서 아직 투자의 기회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가 재개되는 거에 또 날개를 달아줄 포인트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티켓 가격도 상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신인그룹이 다소 데뷔 예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까지 데뷔했던 수보다 가장 많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신인 개발에 투자했던 그 비용을 걷어들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JYP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JYP일까요? 사실 신인 모멘텀은 제가 알기로 하이브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하이브가 숫자로 보면 이제 하이브가 가장 많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그것만 보면 하이브지만 사실 다른 거를 같이 보면 저는 JYP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도 지금 신인 그룹이 이제 5팀이죠. 5팀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JYP는 4팀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이 JYP가 4팀 중에 3팀이 다 보이그룹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그룹이 되게 가뭄 상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 하이브는 BTS가 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올해 JYP는 군입대 리스크가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전 점수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2023년 콘서트 일정이 가장 많이 잡힌 상태고,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걸그룹 니쥬가 이제 지난해 말에 콘서트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이제 올해 1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좀 점수를 주고 싶었고, 그리고 좀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독특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JYP가. 보통 회사들은 엔터사들도 그렇고, 뭐 경영지원팀, 뭐 사업기획팀, 뭐 영상제작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엔터사 중에서 유일하게 JYP는 트와이스 팀, 스트레이트 키즈 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 경영지원팀, 매니지팀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덕분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공백기가 다른 엔터사들보다 굉장히 짧아서 좀 더 계속 신인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2020년에 실적을 가장 좋게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유일하게 JYP 엔터만 영업이익률 30%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엔터사가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게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굉장히 인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 하이브도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더 건강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기업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여기에 좀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이유가 좀 가장 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엄청 사랑하는 종목이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SM이랑 하이브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건 JYP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소진율도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SM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SM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매수를 했어도 이제 최대 금액이 400억 원인데 이제 지금 JYP 매수세를 보면 평균이 400억 원대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져왔고 하지만 이제 유의점이 있긴 있죠. 일단 엔터사들은 당연히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엔터주에 투자를 한다면 하지만 이제 SM 엔터 인수 전쟁을 생각하면 사실 하이브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하이브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계속 발표가 되는 것 같고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사실 정말 요즘 너무 박빙이잖아요. 지금 소송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길지 진짜 감이 안 온다 하시면 저는 그러면 그냥 ETF, 엔터 ETF를 가져가셔서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엔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네, 그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탈님께서 이제 올해의 유망 업종을 엔터, 그 중에서도 이제 JYP를 꼽아주셨는데 혹시 보다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이런 섹터, 이러한 종목은 그냥 매달 좀 적금식으로 계속 차근차근 모아가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또 주식이 있으신가요? 사실 매달 적금식이라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이잖아요. 미국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ETF.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뻔하지만 사실 그 뻔하다는 생각에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지. 네, 사실 단기적으로 10% 넘는 수익률 내는 건 쉬워요. 그냥 뭐 솔직히 특징주 하나 골라서 그냥 뭐 단타 잠깐만 해도 이제 쉽게 낼 수 있는 수익이지만 10년 동안 꾸준하게 사실 수익을 10% 이상 내는 건 저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투자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입문자 분들이라면 제가 수강생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ETF랑 이제 내가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얻은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투자에 적용할 때 이 비율을 5대5로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내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기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과정이. 근데 이 시간 동안 시장 지수만도 못한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박탈감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5대5 전략을 하시면서 내가 좀 자신감이 쌓이고 실력이 쌓인다. 그러면 이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ETF를 50% 정도 가져가실 때는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저는 S&P 500 ETF로 이제 50% 정도 함께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 크리스탈 TV 운영하신 또 크리스탈님 모셔서 또 다양한 또 얘기 들어봤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다른 질문보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약세장일 때 제일 공부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네,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부자TV 채널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제 채널도 함께 보시고 경제신문들 읽으시면서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부자TV 채널을 더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오늘 투자에 적용할 거 이렇게 좀 본계적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영상을 보든 뉴스레터를 읽든 신문을 보시든 내가 투자에 적용할 점 한 가지라도 좀 적고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많은 걸 알려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거 딱 한 가지는 해보겠다라는 걸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실행력을 더 높일 수 있는 투자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